예, 김재환 선수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뜨거워질 줄은 몰랐는데 김재환 선수 이야기 해봐야겠죠. 두산에서 보류 명단 당연히 이제 제외가 됐고 이게 이제 뭐 방출 수순 보류 명단 제외 똑같은 이야기죠. 12월 1일을 기점으로 타구단과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해랑 리코 에이전시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코 에이전시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제 영상에도 댓글을 보아하니, 아니 뭐 제도 안에서 한 건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진짜 리코가 잘못된 짓을 했다, 이제 뭐 악의 축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건 뭐 그렇다 치는데, 이거는 이제 제도의 악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도 안에 있는 약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본인 쪽으로 이제 유리하게, 그리고 더 큰 거는 뭐 제도도 제도인데 팬분들을 기만했다는 게 저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 팬분들은 김재환이 FA 신청 안 했다, 그래도 김재환 선수가 팀을 생각하는구나, 아주 오랫동안 이 팀에서 뛰어왔기 때문에 팀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자긍심을 보여주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해보려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나 팀에 미안한 거 없어, 나 전혀 그런 거 없고 내 쪽으로 유리한 계약 해가지고 다른 팀 가가지고 돈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계약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기회 받고 뛰겠다라고 읽혀지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주 오랫동안 이 선수가 두산 베어스 한 팀에서 뛰어온 선수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제가 두산 팬분들이었어도 굉장히 열이 받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FA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계약 종료 후에 협상 결렬 시 보상 없는 자유계약 방출 조항 넣어달라는 내용, 정확히 이 내용이 이제 이 4년 전에 김재환 선수 FA 계약 시에 이제 넣어져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나 팬 입장에서는 노시환이 요 연장 계약하는 시점에서 요런 계약 조항을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잘 하지 못하고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나는 보상 선수도 없이, 노시환 선수는 이제 다음에 갈 때 A등급일 텐데, 여기서 막 그 보상 선수 없이 그냥 자유롭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나가면 그 분노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분노는 너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좋은 선수들이 계약하는 상황에서는 자주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예, 이거는 이제 제도를 이용한 꼼수가 맞다. 그래서 KBO는 이 보상선수 제도를 손보기는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FA 계약이 실질적으로 진짜 자유계약 선수의 옷을 입고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상선수 제도 때문에 이게 더 어떤 옥죄는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의 퀄리파잉 오퍼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퀄리파잉 오퍼 같은 경우에는 구단에서 실제로 FA 자격을 얻은 선수의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합니다. 이거는 이제 125명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이제 평균 연봉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예를 들면은,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류현진 선수가 실제로 2018 시즌에 끝나고 FA 자격이었는데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 좀 나름 어떤 레벨이 있는 선수가 그 퀄리파잉 오퍼를 받고 1년 더 뛰고 그 다음에 FA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FA 퀄리파잉 오퍼를 받지 않은 경우가 이제 오타니 선수가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타 팀과 FA 이적을 할 경우에는 보상, 뭐 드래프트라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원소속 팀이 뭐 그런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도 고민을 해볼 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김재환 선수의 이번 시즌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 103경기에 나왔습니다. 결장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40경기 이상을 결장을 했었고, WAR은 1.91이었습니다. 타율은 2할 4푼 1리, OPS는 0.758. 좋지 못했죠.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만약에 뭐 그랬으면은 두산 베어스가 더 좋은 어떤 계약 오퍼를 하거나 남은 이제 연장 계약들을 이제 시행을 했을 텐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게 참 두산 팬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을 수 있다. 13개 홈런을 때렸고 WRC 플러스도 118.1, 뭐 요런 지표들, WAR이라든지 뭐 WRC 플러스 지표가 우리가 보는 타율, OPS, 홈런 개수에 비해서 되게 좋게 책정되는 건 잠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떤 잠실 구장을 사용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다른 팀과의 계약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조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익수로는 37경기를 출전을 했고 주로 지명타자로 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비 포지션을 가져가기도 조금 애매한 선수인 건 사실이에요. 과연 이런 김재환 선수에게 어떤 팀이 관심을 보여줄지를 한번 살펴보면 SSG와 확실히 뭔가 링크가 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인청 중학교를 졸업을 했고 인천고등학교를 나온 김재환 선수는 이제 인천 출신이에요. 인천 로컬 선수기 때문에 SSG가 이런 부분에 좀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 뭐 이 로컬 자시고 이거 요즘에는 큰 그런 게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타자 친화 구장인 SSG 랜더스필드를 사용하고 있는 SSG이기 때문에 그리고 랜더스필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SSG는 시즌 초반에 홈런포 때문에 좀 고생을 했던 팀이에요. 최정이 아무래도 많은 부상으로 좀 출전을 못했고 한유섬 선수도 홈런포가 좀 잦아들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SSG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뭔가 이런 오가는 어떤 것들이 포착이 좀 됐죠. SSG 구단 관계자가 이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하루 이틀 안에 계약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계약 소식이 들린다 해도 당장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김재환과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다.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생각도 안 했다. 요거는 이제 좀 며칠 된 기사긴 한데 글쎄요.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SSG 입장에서는 이 김재환 선수가 두산과 3년 계약을 이제 거절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재환 선수가 내년에 38세가 돼요. 근데 38세가 되는 선수에게 두산이 어떤 가지고 있던 계약 규모보다 더 크고 더 긴 계약을 원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 계약을 못 받을 거였으면은 사실 타팀 이적을 얘기를 안 했겠죠. 두산과 그냥 있었겠죠. 두산에. 네, 이렇단 얘기는 SSC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론도 별로 좋지 않고 여론이 좋지 않은데 나이가 많은 타자에게 수비 포지션이 이제는 애매한 타자에게 큰 규모의 계약을 안기기는 SSG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SSG의 이번 오프시즌 보면 일단 앤더슨 화이트 미국 진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지만 이후에는 외국인 계약 소식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앤더슨 화이트가 잘 던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재계약 여부가 확정이 돼야만 그 다음 외국인 투수를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레디아도 교체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에레디아도 연차가 많이 쌓였고요. 외부 FA 영입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투자가 없지? 그렇다면 김재환? 뭐 이런 이야기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근데 SSG 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다면은 댓글로 의견을 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고 있는 SSG고 김재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지금 김재환으로 뜨거웠던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계약을 맺기에는 SSG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움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셀러리캡 소진율이 키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김재환 선수 영입에 다가갈 수 있다. 실제로 2차 드래프트에서 안치홍을 영입을 하기도 했었고 송성문 선수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재환 선수 근데 뭐 제가 다른 팀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김재환 선수에게 3년 이상의 계약을 안겨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김재환 선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